해리포터의 마법, 전 세계를 사로잡다. 영국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만들어낸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 해리포터. 해리포터와 그의 마법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리포터 시리즈는 7권의 책과 8편의 영화로 만들어져 첫 소설이 발간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친 책의 출간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제작되고 만들어진 영화에서의 마법 세계는 아직까지도 책을 읽는 우리, 영화를 보는 우리를 황홀하게 합니다. 가난한 미혼모였던 작가 조앤 K 롤링이 동네 카페에서 틈틈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자 쓴 이 소설은 지금 전 세계를 그녀가 만들어낸 마법에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글 속에 있던 해리포터를 스크린에서 멋지게 재창조해낸 이곳. 워너브라더스 런던 스튜디오에서 영화 속 마법 세계를 가능하게 한 수많은 세트들, 소품들, 그리고 5명의 감독들과 수많은 배우들, 스태프들이 이야기하는 영화 속 그 뒷이야기들을 들으며 오늘 하루 이곳에서 그리핀도르 삼총사 해리, 헤르미온느 론과 함께 마법사가 되어볼까요? 마법학교 호그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 무대가 되는 호그와트, 그리고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와 처음 보시는 이곳은 바로 그레이트 홀이라고 불리는 대연회장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위해 지어진 가장 오래된 세트 중 하나로 첫 영화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촬영하던 2000년도에 지어져 마지막 시리즈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할로윈 기간에 이곳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는 할로윈 장식인데요. 운 좋게 이 기간에 방문하신 분들은 지금 이 황홀한 호박들을 보시고 계시겠죠? 지금 이곳에는 영화에서 보여지던 4개의 테이블 중 2개의 테이블만을 전시해 두었고 테이블 양 옆으로는 실제 배우들이 입었었던 기숙사별 교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오른쪽 교단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 뒤에 그리핀도르의 교복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의상의 경우 해리포터 역으로 열연한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첫 편에서 첫 촬영 시에 입은 의상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의상들과 비교해보면 해리포터를 시작할 때 다니엘이 얼마나 작은 아이였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대연회장의 교단에는 호그와트의 교수님들이 영화 속에서 입고 촬영했던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호그와트의 입학식에 온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중 세 번째 사진에 있는 덤블도어의 부엉이 모양 교단은 책에서는 묘사되지 않았었고 영화 제작진의 상상력에 의해 특수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까지 덤블도어 역으로 출연했던 리차드 해리스 배우가 2002년에 돌아가신 후 3편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부터는 덤블도어 역으로 마이클 갬번 배우가 출연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덤블도어와 함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서부터 이 교단이 처음 등장해 이후로도 시리즈 내내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들의 테이블 오른편 뒤쪽에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촬영 시 특별 제작된 기숙사 점수 카운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핀도르, 레번클로, 후플푸프, 그리고 슬리데린까지 각 기숙사를 대표하는 색상의 구슬들이 올해의 기숙사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니 올해는 어떤 기숙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대연회장 씬을 실제로 촬영했을 때 모든 테이블에 진짜 음식을 만들어 올려두고 400여 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니
이 잠깐 지나가는 한 장면을 위해서도 해리포터 제작진이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그와트의 입학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숙사 배정식. 모자를 쓴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자질을 읽어 기숙사 배정을 해주는 마법의 분류 모자도 홀 앞쪽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자는 호그와트를 설립한 4명의 설립자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기숙사들의 학생들을 분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핀도르의 대담함, 후플푸프의 올고즘, 레번클로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슬리데린의 야심까지. 이 모두를 가진 해리는 슬리데린으로 분류하려는 모자의 선택을 거부하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 헤르미온느 론과 함께 그리핀도르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나타나는 거란다. 라고 해리에게 말했던 덤블도어의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대연회장을 지나 왼쪽에 있는 문으로 나오시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만든 원작자 및 감독들의 코멘터리, 그리고 세트 데코레이션 팀과 특수효과 팀의 멋진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영화를 만든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K 롤링을 처음 만났을 때 헤르미온느를 미국 배우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는데 롤링이 모든 배우 캐스팅은 반드시 영국인이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마법학교 호그와트가 영국의 마법학교이기 때문이었죠. 5번째 사진처럼 전시관 위쪽으로 보이는 천장 모형은 대연회장의 천장 모형인데요. 영국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다이닝 홀을 모델로 해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천장 모형에 각종 비주얼 이펙트를 사용해서 눈이 내리는 전장, 마법 양초가 띄어져 있는 전장, 그리고 조지와 위즐리 형제가 엄브리지에 대항해서 용폭죽을 터뜨리는 씬 역시 만들어냈다고 하니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 호그와트 대연회장의 마법에 걸린 전장들은 시각효과팀의 멋진 작품들이었네요. 6번째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오른편에 전시된 얼음으로 장식된 것 같은 무도회 소품의 경우에는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 트리위저드 챔피언들의 무도회장 장식으로 쓰인 테이블입니다. 이것들은 CG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세트 데코레이션 팀들에 의해 실제 제작된 것인데요. 이 테이블뿐만 아니라 250여 개의 각종 의자에도 실제 얼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움직이는 계단 및 초상화들, 불의 잔에서 해리가 황금알로부터 트리위저드 2번째 미션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장소인 호그와트 욕실에 있는 파이프 디자인도 세트팀의 작품이라고 하니 같이 감상해 보시죠. 그리핀도르의 공용 공간에서 나선형의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 도달하는 남학생 기숙사방에 오신 여러분, 그리핀도르 기숙사룸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부터 지어진 세트로 세트팀이 프리베카의 벽장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주려고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집이 없었던 해리에게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의 기숙사방은 집처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방에서 뛰어노는 장면도 해리가 고민에 잠기는 장면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이곳은 해리에게 처음으로 생긴 정말 진짜 마음의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핀도르 기숙사를 대표하는 색이자 따뜻한 색감의 레드와 골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방을 장식했고 특히나 커튼 등 직물에 있는 패턴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세트팀과 소품팀의 열정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커튼의 패턴 같은 경우 실제 디자인까지 했다가 런던에서 마침 딱 맞는 패턴의 천을 발견해서 디자인한 패턴 대신 실제 파는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제작된 침대는 처음 사이즈를 시리즈를 거치면서도 그대로 사용했는데 배우들이 성장하면서 침대가 작아져서 침대 밖으로 발이 나오는 수준까지 키가 커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카메라 촬영 각도를 조정해서 이 부분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침대 밑에 있는 트렁크를 보고 각 침대가 누구 침대인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나 개인 침대 테이블의 경우에는 시리즈를 거치면서 각 캐릭터에 따라 소품팀이 특별히 작업을 더해 놓여있는 소품이나 포스터 등을 다르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침대 테이블 위쪽에 붙어 있는 처들리 캐논의 포스터를 보고 론의 침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첫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크리스 컬럼버스 감독이 해리포터 삼총사인 다니엘, 루퍼트, 엠마에게 각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하는 에세이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줬다고 하는데요. 해리포터 역할을 맡았던 다니엘은 10장 정도의 에세이를 작성했고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던 엠마 왓슨은 손으로 직접 써서 50장을 작성했고 론 역을 맡았던 루퍼트 그린트는 단 한 장도 작성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루퍼트에게 왜 숙제를 안 해왔니? 하고 물었더니 루퍼트 그린트가 론이라면 절대 이런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각 캐릭터와 실제 성격도 딱 맞는 배우들이어서 그런지 캐릭터와의 싱크로율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호그와트의 영원한 교장 선생님이자 해리포터의 위대한 마법사 알버스 덤블도어의 교장실입니다. 호그와트의 가장 높은 탑 위에 위치한 덤블도어의 교장실은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무기 석상이 지키고 있는데요. 덤블도어 교장의 취향에 따라 레몬맛 사탕, 바퀴벌레 과자 등 마법사들의 간식들인 비밀번호를 말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죠. 덤블도어의 현명함과 지혜를 담아 이 세트를 제작하기 위해 천문학을 모티브로 하여 이 교장실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인 리무스가 해리에게 디멘터를 방어하는 페트로누스 마법을 가르쳐 줄 때 배경이 된 교실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는 책 대신에 마법 기구들을 더 배치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사진처럼 벽면을 보시면 빼곡하게 걸려있는 48개의 초상화들은 역대 호그와트 교장들의 초상화인데요. 실제 배우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니 어떤 배우를 닮았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앞에 보이는 두 개의 가운 중에 앞에 있는 마법사 가운은 3편부터 덤블도어 역할을 맡은 마이클 갬본 배우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에서 입은 것이고 계단 뒤쪽으로 보이는 가운의 경우 마법사의 돌과 비밀의 방에서 덤블도어 역할을 맡은 리처드 해리스 배우가 입은 마법사 가운이라고 하네요. 해리에게 항상 다정한 멘토가 되어주었던 덤블도어의 마음까지 꿰뚫는 듯한 그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해리가 비밀의 방에서 마법의 분류모자로부터 꺼낸 그리핀도르의 검은 마법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벽장 위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 검은 미리 만들어진 검을 사서 핸들 부분만 새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핀도르의 용기를 가진 자만이 꺼낼 수 있는 이 검은 후에 볼드모트의 영혼을 담고 있는 호크룩스를 없애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죠. 네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해리를 그리핀도르로 분류한 마법의 분류 모자는 덤블도어의 책상 뒤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서도 마법의 분류 모자는 덤블도어의 교장실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책상 뒤편에 있는 책장에는 마법 관련 서적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데 이 책들은 모두 영국의 실제 전화번호부를 표지만 가죽으로 포장한 책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전화번호는 엄청 두꺼운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과 같이 교장실의 오른편에는 덤블도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보관한 기억 보관함, 그리고 이 기억들을 쏟아두고 볼 수 있는 마법 도구 펜시브가 있습니다. 이 기억 보관함에 들어있는 800여 개의 병들과 라벨들은 소품팀에 의해서 직접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펜시브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생각에 잠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펜시브를 통해 보았던 기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스네이프의 기억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인 세베루스 스네이프. 영화에서 이 펜시브의 회상 장면을 통해서 해리의 엄마 릴리 포터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펜시브가 있어 지나가 버린 순간의 기억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보고 싶으신가요?